연인 시절. 자기야, 오늘 고마워. 미안해. 내가 아직은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어서.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오늘 레스토랑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 무엇보다 반지도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지금은 집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자기 꼭 호강시켜줄게. 어떻게 호강시켜 줄 건데? 뻔한 소린진 모르지만 성공해서 자기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줘야지. 그리고 나처럼 건축업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 대골 같은 집 지어서 자기한테 선물해줘야지. 대골 같은 집에서 물에 손 안 묻히고 살면 나 완전 공주님처럼 사는 거 아니야? 물론이지. 아니다. 이제 나랑 결혼하니까 여왕님이라고 해야 하나? 뭐야. 매사에 아주 진지해서 농담도 못하겠네. 나 농담 아닌데. 진심이야. 알겠어. 그 약속만 믿는다. 자기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된다. 물론이지. 연인 시절 상견례 후. 엄마, 어땠어? 사위 될 사람 남자답고 믿음직스럽지 않아? 엄마야, 너만 좋다면 좋지만 건축이라는 사람이라서 아주 거칠지 않을까? 아이, 그게 매력이지. 건축하는 남자 얼마나 멋있어. 완전 상남자의 표본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아빠 집 고쳐주는 모습이 남자다워서 결혼했다면서. 그 엄마의 그 딸이지.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야. 네 아빠도 남자다운 모습이 멋있어서 내가 결혼한 건 맞는데 얼마나 여자 마음은 몰라주고 무뚝뚝하던지. 어쨌든 난 촐랑대는 남자보다는 무뚝뚝해도 남자답고 진지한 게 좋아. 그래, 알겠다. 근데 우리 사위 될 사람은 외동아들인 거지? 오늘 상견례 때도 부모님하고 셋만 나왔잖아. 아니, 그게 남동생이 하나 있나 봐. 근데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나? 유학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몰라. 복잡해.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 어? 우리 딸 이렇게 말 흐리면 수상한 건데? 아니야. 나가 산 지 좀 됐다고만 들었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남편이랑 살지 남편 동생이랑 살아? 너도 나중에 엄마 돼봐라. 우리 딸만 생각하면 걱정이 끝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네가 내 품에서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우리 엄마 왜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실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엄마 걱정 안 하도록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게. 엄마 사위가 나 대골 같은 집 지어서 여왕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다니까. 아유, 그래. 우리 딸 행복하자. 몇 일 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갈진 생각도 못했다, 야. 그렇게 됐어. 우리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청혼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야지. 남편? 얼씨구, 벌써 결혼하셨네. 청혼까지 받고 상견례까지 끝냈으면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 아주 사랑에 푹 빠지셨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청혼해서 상견례까지 한 달도 안 걸린 거야? 좋은 걸로 따지면 너무 많은데? 남자답고 듬직하지. 나랑 다르게 사람이 차분하지. 건축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알았어. 끝도 없는 자랑은 그만하고 청혼할 때 뭐가 제일 감동이었냐는 거지. 나를 위해서 대골 같은 집을 직접 지어서 거기서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말? 대골? 왕들이 사는 궁전 얘기하는 거지? 아유, 촌스러워. 야, 뭐가 촌스러워. 멋있기만 하구만. 그래, 네가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그나저나 대골 같은 집은 언제 지어주는 건데? 결혼하면 바로 여왕님 되는 거냐? 아니, 당장은 아니지. 그럴 돈이 지금 어딨어. 그럼 어디서 사는데? 집은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고야 있지. 근데 생각보다 마땅한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럼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가 있으면 부자인 거 몰라? 그러니까 난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 너 그러다가 못 구하면 시댁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시집살이? 안 돼. 아니, 안 해. 절대 못 해. 하긴, 너 성격에 시집살이는 힘들겠지? 당연하지. 딴 건 다 참아도 그건 안 돼. 안 되겠다. 우리 자기한테 전화해서 빨리 알아보자고 해야겠어. 몇 분 후. 여보, 지금 바빠? 아니야. 시간 낼 수 있어. 오늘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전해준다 하지 않았어? 벌써 끝난 거야? 근데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애들이 나한테 요즘 집 구하기 힘든데 집은 구했느냐고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보잖아. 그러게. 마땅한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래서 나도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시댁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냐고 놀리잖아. 놀린다고? 그게 왜 놀릴거리야? 외기는 나 이러다가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냐고 놀리는 거지. 시댁에서 사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당연하지. 난 절대 싫어. 그렇긴 못 살아. 그래.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니, 불편하기는 왜 불편해. 그냥 시댁에서 사는 건 애초에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단 이야기 하는 거야. 불편한 게 아니라면 좋은 집을 구할 때까지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집 방도 충분한데. 그래도 난 시집살이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당장은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들어가는 것보단 실리를 따져보면 집 안 사고 돈 모으면 더 빨리 대골 같은 집을 지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을 위해서? 우리 둘을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시집살이는 좀...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난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진 몰랐네. 여보, 혹시 화났어? 아니야. 그냥 내가 단지 당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중이야. 오해하지 말고 기분 풀어. 당신 말대로 우리 둘을 위해서 실리를 따지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우리 딸? 나 결혼하면 처음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때? 뭐?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왜? 엄마도 아빠랑 결혼하고 처음에 시댁에서 살았다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사. 엄마를 봐라. 이 빼곡하기나 있는 흰머리, 자글자글한 주름. 다 그때 생긴 거야. 너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알고 이러는 거야?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같이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괴롭히고 그런 거 요즘은 하나도 없대. 그래도 안 돼. 네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아니면 집안일을 제대로 할 줄 아니? 너 시집살이 하면 분명히 엄청나게 힘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전라도 사람이라서 요리도 엄청나게 잘한단 말이야. 요리도 전수받고 집안일도 제대로 배워두면 나중에 나가서 살 때 엄청나게 도움될 거 아니야. 그쪽 집에서 너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라고 그러든.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작은 집 구해서 가는 것보다 시댁 들어가서 살면서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거지. 네가 정말 시집살이 원해서 하는 거 맞아?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 또 걱정 사서 하신다. 혹시나 그쪽에서 억지로 내 딸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면 엄마는 이 결혼 파혼시킬 거야. 알겠어. 진정해 엄마. 그럼 나 허락받은 걸로 알아도 되지? 너를 내가 어떻게 이기니? 하지만 절대 후회하면 안 된다. 네, 걱정 붙들어 매시죠, 어머니. 결혼식 2달 후. 세아가 방에도 없고 혹시 어디 나갔니? 어머니, 저 찾으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라니? 점심시간이잖니? 너희 시아버지 밥 차려드려야지. 제가 오늘은 결혼식 와준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기로 해서 밖에 나와 있는데 어쩌죠?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넌 나한테 음식 배운다면서 필요할 때만 나 찾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오니? 저녁 식사 전엔 들어오지? 저녁 식사 전에요? 그럼 거의 5시 안에는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이 12시인데 5시간이면 되지. 몇 시까지 있다가 들어오려고 그래? 너 이제 혼자 사는 아가씨 아니고 결혼한 처자인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올 때 네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고등어하고 된장 끓여 먹기에 봄동나물 한 봉지 사와라. 봄동나물이요? 그게 뭔데요? 넌 여자애가 봄동이 뭔지도 모르니? 배추같이 생긴 거 있잖니? 죄송해요. 설명해드려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끝이니? 시장 가서 물어보면서 사오면 되지.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네, 알겠어요. 물어봐서 사올게요. 1년 후. 여보, 좀 있으면 우리 딸도 태어날 건데, 우리 이제는 집 구해서 나가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우리 딸 태어나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나가야지. 당신 임신해 있는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산후조리도 해야 하잖아. 도와주긴, 나를 누가 도와주는데? 당신이 도와줘? 나는 요즘 일 바쁘니까 못 도와주지만 우리 어머니가 당신 잘 챙겨주지 않아? 챙겨주기는, 나 이제 곧 만삭인데 아직도 식사 준비하고 장 보러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만 3번씩 준비하는데 이게 여왕님처럼 사는 거야?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몰랐네. 미안해. 산부인과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이한테 안 좋다고 조심하래. 이러다가 우리 딸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쓸게. 정말요? 어떻게 하려고? 집 알아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봐. 몇 시간 후. 내가 미안하다. 아주 죽을 죄를 지었구나.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남편이 아까 나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며느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느냐고. 내가 너 스트레스 받게 해서 뱃속에 아이 잘못되면 나보고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내가 너 그렇게 괴롭혔니? 아니, 어머니 오해해요. 전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그럼 하기는 했단 거네. 그게 병원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너 스트레스 받는 게 왜 나 때문이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내가 살면서 처음 보는구나. 스트레스 받는 건 오히려 나 아니니? 죄송해요. 남편이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만하자 그만해. 임신한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뭐라고 더 말하겠니? 아니에요. 또 남편한테 달려가서 시어머니가 괴롭힌다고 고자질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남편한테 잘 얘기할게요. 됐다. 앞으로 밥은 나 혼자 할 테니까 출산할 때까지 푹 쉬어라. 늙은 사람은 밥이나 열심히 해서 바쳐야지 미움이나 안 받지. 몇 년 후. 우리 딸 학교 잘 갔어? 지금 막 데려다 줬어. 오늘 출근 안 했던데 아직 집 아니야? 오늘은 좀 쉬려고. 당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왜? 어제 새벽 늦게 술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는 자꾸 내가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이상하잖아. 평상시에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어제는 왜 그렇게 과음을 했어? 그게 사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 괜히 불안해진다. 나 남동생 하나 있는 거 알지? 알지, 당연히. 그러고 보니 바쁘게 사느라 까먹어서 아직 얼굴을 한 번을 못 뵀네. 외국 멀리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못 왔잖아. 그게 사실 내 동생 외국에 있던 게 아니야. 그럼 어디 있는데? 내 동생
감방에서 진역 살고 있었어. 뭐라고?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 처음엔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문제될까봐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혼하고 나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도 그렇고 나한테 언질 도 없었잖아. 우리가 산 게 벌써 몇 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간 건 아니야. 감방엔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된 건데? 내 동생이 나랑 다르게 술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그만 피해자가 좀 많이 다쳤거든. 얼마나 때렸는데 죽은 건 아니지? 아니, 죽은 건 아닌데 내 동생이 어려서부터 운동 경력이 있어서 그게 가중처벌이 돼서 죄가 더 커졌지. 아주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거야? 동생이 어제 출소했는데 돈도 없고 갈 곳이 없나 봐. 그것 때문에 어제 만나서 술 한잔 한 거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지?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이미 결정하셨고. 말도 안 돼.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범죄자랑 한 집에서 살 순 없어. 범죄자라니. 그래도 내 동생인데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단순한 폭행 사건이었다니까. 폭행 사건은 범죄 아니야? 우리 딸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 끼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심하다고?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심한 거 아니야? 대골 같은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살게 해준다더니 여왕은 무슨? 온종일 밥하고 집안일하는 게 내 전부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출소한 남동생까지 모시고 살라고? 이게 여왕이야? 노예지. 그러면 어떡해. 그래도 가족인데 외면할 순 없잖아. 어쨌든 난 이렇게 못 살아. 우리가 나가서 살지 당신 동생 집을 구해주든지 알아서 해. 다 못하겠으면 이혼해. 몇 시간 후. 부모님께 얘기했어.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지금은 우리가 당장 집을 뺄 수도 없고 나도 가지고 있는 여윳돈 다 우리가 살 집 짓는 데 써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혼하자고? 아니, 내가 우리 집 짓는 거 서둘러서 내년 안에 완공시킬게. 그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때 가서 우린 새 집으로 가고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동생도 같이 보내면 되잖아. 딱 1년만 참아줘. 부탁할게. 1년이나 그걸 참고 지내라고? 당신도 내가 대골 같은 집 당신한테 선물로 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알겠어. 대신 무조건 내년까지 완공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당신한테 줄게. 약속이나 꼭 지켜. 며칠 후. 대박. 웬일이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 말이 시집살이가 고되다 보니까 난 도련님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출소하고 나타나서 내 도련님이라니. 야, 너희 남편도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면 거의 사기 결혼 아니냐? 아, 몰라. 자기도 일이 바빠서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데 어쩌니. 넌 사람도 좋다. 그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딱 1년. 1년 안에 대골 같은 새 집으로 이사가면 모든 게 다 끝이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려고. 너 결혼할 때부터 노래하던 대골 같은 집? 그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 그럼 이미 기초공사는 다 끝냈을걸? 저번에 가봤는데 마당도 넓고 진짜 내가 꿈꾸던 집이야. 그럼 지금 사는 집 팔면 너희 시댁 식구들은 어디로 가는데? 아, 전라도가 고향이신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이제 진짜 대골 같은 집에서 여왕처럼 사는 거야? 몰라. 지금은 당장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너희 도련님 때문에 힘들어? 아니,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술만 먹으면 시끄럽게 떠들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주 조심성 없이 쿵쿵거리고 다녀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네?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그 술을
매일 퍼마시니까 문제지. 야, 네가 고생이 진짜 많다. 그래도 좀만 참아. 1년 금방 간다. 그럼 장장 9년을 그 힘든 시집살이도 꿋꿋이 버틴 난데 1년이야 문제 없지. 그래, 이제야 좀 씩씩한 내 친구 같네. 1년 후. 당신 새 집 보니까 마음에 들어? 말해서 뭐해. 덤 바랄 것도 없이 마음에 들어. 확실해. 우리 남편이 실력이 있네. 대골 같은 집 기다리느라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명의도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진짜 이 집의 여왕은 당신이야. 10년 동안 고생한 게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진다. 정말 고마워. 근데 복층으로 설계한다고 들었는데 설계가 바뀐 거야? 2층은 따로 나눠져 있네? 아, 그거? 우리 세 식구 사는데 1층으로도 충분히 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세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층은 아직 내부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 당분간 막아둘 거야. 하긴 세 받으면 우리 생활비에도 도움되니까 좋지. 1층도 이렇게 큰데 우리 세 식구 쓰기엔 충분하지. 잘했어.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 방 비워두면 뭐해, 아깝게. 아무튼 일주일 정도만 친정에 가 있어. 내가 이사까지 싹 해놓고 부를 테니까 당신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 알겠어. 기대하고 있을게. 몇 주 후. 여보, 집에 언제 들어와? 아, 빨리 좀 와봐. 왜? 무슨 일 있어? 위에서 콩콩 소리가 나. 어제도 들었는데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 근데 방금 분명히 들었어. 나 무서워.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 아니야, 신고하지 마.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해. 왜? 도둑이라도 들어왔으면 어떡해. 아니야, 거기가 산속이라서 쥐들이 가끔 돌아다녀. 걱정하지 말고 나 좀 있으면 들어가. 내가 올라가서 확인해볼게. 알겠어. 빨리 와. 나 진짜 무서우니까. 며칠 후. 당신 어디야? 나 일하고 있지. 우리 딸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2층 놀러 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위층에 누구 살아? 아, 그게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어렵게 직장 들어갔는데 전라도로 내려가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당분간 부모님하고 동생 같이 들어와 있기로 했어. 내가 지금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알아? 그럼 내가 들은 쿵쿵하는 소리가 도련님 발소리였어? 아니, 지금 당장은 2층 비어 있으니까. 당신도 그랬잖아. 방 비워두면 아깝다고.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지. 그리고 내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위층에 시댁 식구들 사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경찰에? 무슨 신고를 하려고? 불법 가택 침입죄. 여기 내 집인데 나만 모르고 들어온 거잖아. 지금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온 건데 그게 무슨 불법이라고 신고한다고 그래. 흥분하지 말고 내가 일 끝나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아니? 저 사람들 당신 가족이지 내 가족 아닌데? 당신이랑 나랑 가족이니까 당신 가족이기도 하지. 그래서 당신이랑도 이혼하려고. 나 우리 딸 데리고 친정집 갈 거니까 당신도 이혼 서류 준비해둬. 몇 시간 후. 너 지금 어디니? 저 친정집이요.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당장 나가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야말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골에 내려가신다면서 저 몰래 2층에 계셨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와서 잠깐 있겠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니? 어머니, 그 집 어머니 아들 집 아니고 법적으로도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2층에 계셨으면 저한테 말해줘야 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 아니에요? 예의? 내가 너 시험인데 며느리한테도 예의를 차려야 되니? 아니요. 저 이제 어머니 아들하고 곧 이혼할 테니까 어머니 며느리 아니죠. 그러니까 이젠 저한테 예의 좀 차려주시죠. 너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너 그 말 감당할 수 있어?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세요. 몇 달 후. 정말 마지막이네.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난 당신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고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끝까지 나 속였어.
정말 기회를 봐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1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새 집에 다시 시댁 식구들 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것부터 난 더는 당신이랑 함께할 수 없어. 그래, 알겠어. 그래도 내가 우리 딸 가끔 만날 텐데 딸 생각해서라도 서로 아주 미워하지 말자. 좋아. 당신한테 고마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 집 식구들이랑은 앞으로 우연이라도 마주칠 일이 없을 거야. 여기까지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제 인생 이야기예요. 이야기하면서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네요. 결국 전 남편이 선물로 준 새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팔고 지금은 딸하고 신도시 쪽에 전망 좋은 아파트 구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이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라서 양육비도 매달 잘 보내주고 있고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는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딸 키우려고 요즘은 딸 학교 보내고 나면 제거-제빵 수업 들으러 다니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